이 영상의 교재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이란 형법의 이론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법 이론이 범죄 이론과 형사제재 이론으로 대별된다면 형법의 기본 원칙은 범죄 이론과 형사제재 이론의 양자에 걸쳐서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은 시대를 기준으로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과 현대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형법의 기본 원칙으로서는 근대형법과 현대형법의 기본 원칙을 종합하여 죄형법 정주의, 행위주의 및 책임주의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대형법은 프랑스 혁명을 전후하여 유럽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근대형법은 과거의 형벌권을 국가에 독점시키면서부터 파생된 형벌권의 남용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형벌권에 대한 제약의 원리를 추구한 결과로서 탄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형법은 근대 이전의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신과 경계에서 출발한 것이고, 형벌권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 사이의 긴장관계는 근대형법에서부터 현대형법에 이르기까지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은 유럽에서 발생한 다수의 시민혁명과 법치주의 내지 사회계약설 등의 사상을 무기로 교황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적 신분제도로 축약되는 구제도, 소위 봉건형법을 일소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잉태되고 성장한 원칙입니다. 권력 분립론, 사회계약설, 법치주의 등의 이론을 사상적 무기로 하여 국가형벌권에 대한 제약 원리로서의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은 흔히 사전에 의회에서 제정된 범죄와 형벌을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외부로 나타난 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행위주의 또는 법익 침해주의 및 주관적 개인적인 책임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책임주의의 3대 기본 원칙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행위주의, 책임주의라는 근대형법의 3대 기본 원칙은 그동안 권력자의 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형법으로 하여금 시민계급을 위한 방패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통해서 근대인들은 그들의 최대의 꿈이자 이상이었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법의 기본 원칙 중에서 죄형 법정주의가 주로 범죄의 유형, 즉 범죄와 형벌의 형식면에 초점을 맞춘 원칙임에 반하여 행위주의와 책임주의는 범죄로 되는 행위의 내용, 즉 범죄의 실질에 관계되는 원리 내지 원칙입니다. 또한 형법의 기본 원칙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죄형 법정주의는 구성 요건론, 행위주의는 위법성론, 책임주의는 책임론의 기본 원리로서 각각 기능함으로써 인권 보장과 법익 보호라는 형법의 본래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위주의에 의하여 처벌이 긍정되더라도 책임주의에 의하여 처벌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에서 책임주의는 행위주의에 대한 조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법성과 책임은 범죄의 실질과 관계되는 영역으로서 각각 범죄의 객관면과 주관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는 형식 원리로서의 법률주의 외에 실질 원리로서 실체적 적정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행위주의 및 책임주의도 광의의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대형법은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발전한 근대사회의 법이었다면 현대형법은 각종의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사회로서의 현대사회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의 변천은 형법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위험이나 위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형법의 근원은 근대형법에서 유래합니다. 현대형법은 근대형법의 3대 기본 원칙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대형법의 3대 기본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 행위주의 및 책임주의는 현대형법의 3대 기본 원칙으로서도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형법의 기본 원칙은 시민의 방패로서 등장했던 근대형법을 나치 정권이 다시 시민에 대한 창으로 사용했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형법은 나치형법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형법으로 하여금
다시 시민의 방패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에 그 핵심적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영법은 근대영법의 3대 기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정 원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영법의 3대 기본 원칙으로서도 예컨대 죄형법정주의는 적정성의 원칙을 추가하여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에서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로, 행위주의는 행위반가치를 추가하여 결과반가치론에서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이원적 불법론으로, 또 책임주의는 기대 가능성을 추가하여 심리적 책임론에서 규범적 책임론으로 변모하며 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적 개념의 규칙적 책임주의에 있어서도 형벌은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양형에 있어서의 책임주의를 추가하여 책임주의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계급 중에는 이미 지배계급화한 시민계급이 등장하여 형법을 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형법은 여전히 방패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대국가는 복지, 안전 등의 이유로 국가권력의 행사를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확대는 국민의 자유에 대한 축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은 시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등장한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형법정주의는 형벌을 정한 법률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행위주의는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책임주의는 질병, 장애 등에 의하여 책임의 주체로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은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 권력의 확대와 자의적 행사 가능성의 증대는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의 이념뿐만 아니라 현대형법의 기본 원칙의 이념을 재확인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최근 형사법에 있어서 특별법의 팽대 경향은 자칫 처벌만능주의를 야기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확립된 형법의 기본 원칙을 황폐화시킴으로써 형법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민법과 행정법이 분쟁 해결을 위한 1차 규범이라면 2차 규범인 형법으로 하여금 법익보호와 인권보장이라는 형법의 목적에 합당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역사와 그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법의 기본 원칙을 범죄의 성립 요건에 상응하여 죄형법정주의, 행위주의 및 책임주의를 각각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및 책임론의 기본 원칙으로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행위주의와 책임주의를 미수론과 공법론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으로 추가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행위주의 및 책임주의를 명실상부한 형법의 3대 기본 원칙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은 제8강 죄형법정주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